차량 충전의 유형, 급속이냐 완속이냐의 이러한 충전 방식의 선택이 차량 배터리의 성능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테슬라 차량 총 5대의 배터리를 실측을 해보면서 성능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연식, 운행, 충전 유형별로 살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차량은 19년식, 그리고 주행거리 19만 킬로미터, 가격은 8.6만 위엔. 이번 차량은 19년형, 주행거리 22만 킬로, 가격 8.2만 위엔. 그리고 세 번째 차량도 19년형, 1.6만 킬로미터, 가격은 10만 위엔. 4번 차량은 24년 3월 등록, 6만 킬로미터, 16만 위엔. 5번 차량은 24년 1월 등록, 약 1만 킬로미터, 18만 위엔. 첫 번째 테스트는 주행거리 테스트입니다. 배터리를 100% 충전한 다음에 최대 주행거리를 측정하게 되고, 동일 충전소에서 100% 안전 충전, 그리고 타이어 공기압은 2.9바로 통일. 차량 설정은 주행 모드는 기본, 조향 모드는 표준 정차, 감속 모드는 완만, 회생 제동 모드는 표준으로 설정합니다. 에어컨 설정은 22도C 자동 모드, 외부 순환 자동 모드. 주행 방식은 실제 교통 흐름에 따라 주행하고, 차량 순서는 고정이 되어 있는데 주기적으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맨 앞 차량이 맨 뒤로 가는 식으로 주기적으로 바꾸게 됩니다. 테스트 종료 조건은 계기판에 주행 가는 거리가 0km로 표시가 될 때 해당 차량은 테스트가 종료됩니다. 데이터 기록은 계기판에 표시된 최종 누적 주행거리로 기록합니다. NC 배터리 2019년식 차량 세대는 1호차가 316, 2호차가 306, 3호차가 306km를 달렸습니다. LFP 배터리 4호차, 5호차는 각각 434km 그리고 410km를 달렸습니다. 주행거리 기록을 전체적인 표로 보시게 되면 지금 파란색이 계기판에 표시되는 예상 주행 가는 거리고, 하늘색이 실제 주행거리 되겠습니다. 1호차 예측거리 310, 실제거리 316, 2호차 예측거리 337, 실제거리 306, 3호차 예측거리 342, 실제거리 306, 4호차 예측거리 425, 실제거리 434, 5호차 예측거리 370, 그리고 실제거리 410입니다. 다음 테스트는 충전 테스트 되겠습니다. 충전 테스트를 진행하게 될 충전기는 화웨이의 600kW짜리 고속 충전기가 되겠습니다. 0에서 100까지 충전을 하게 되겠습니다. 진한 파란색은 해당 차량의 총 주행거리, 그리고 하늘색은 연식, 여기에서는 개월수로 나타내었습니다. 그리고 연두색, 초록색은 평균 충전 전력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기 쉽게 한글로 된 표를 준비해 봤습니다. 이 해당 표로 유추해 볼 수 있는 점은 1번, 2번, 3번을 비교할 때 연령은 비슷한데 누적 주행거리가 약 20만 킬로미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평균 충전 전력이 약 15kW가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누적 주행거리가 비슷한 3, 4, 5번을 비교할 때 차량 연령이 50개월 정도 차이가 남에 따라 평균 충전 전력이 또 15kW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4번과 5번 차량 연령이 비슷한 차량들을 비교할 때 누적 주행거리가 5만 킬로미터 정도가 차이가 나지만 평균 충전 전력은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볼 때 누적 주행거리 5만 킬로미터
이하일 경우, 6만 킬로미터 이하일 경우에는 평균 충전 전력에 영향이 거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 다른 특이점은 4번과 5번 차량에서 그 4번 차량이 보신 바대로 58kW가 충전이 되었고 5호차가 54kW가 충전이 되었습니다. 4호차가 5호차 대비하여 4kW가 더 충전되었고 이로 인해서 그 앞전에 봤었던 주행거리 테스트에서 24km를 더 달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보시는 것처럼 그 더 많이 달린 무려 5만 킬로나 더 많이 달린 차량이 왜 더 멀리 갈 수 있고 왜 더 충전 효율이 좋은지에 대해서 한번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테스트는 배터리 테스트가 되겠습니다. 현재 보시고 계시는 이 테스터기로 배터리의 현재 상태를 종합적으로 정밀하게 알아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배터리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시게 되는데 1번 차량은 86%, 그리고 2번 차량은 89%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기타 항목들을 보시게 되면은 전압, 그리고 온도, 그리고 용량 등 모든 부분, 네 가지 부분에서 85% 이상을 기록하고 있고 기타 다른 항목들에서도 모두 정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3호 차량 보시겠습니다. 이 3호 차량을 보시게 되면은 배터리 건강 상태가 88%입니다. 그런데 19년식이었는데 같은 19년식 차량인데 2호 차량은 20만 킬로를 달렸는데도 현재 배터리 건강 상태가 89%인데 3호 차량은 그 2만 킬로가 되지를 않는데 88%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또 다른 특수 장비를 통해서 그동안의 충전 내역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해당 테스트를 통해서 이번 차량이 여태까지 39,188kW를 충전을 하였고 완속 충전을 38,704kW 그리고 급속 충전을 483kW를 충전하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완속 충전의 비율이 98.8%였고 급속 충전의 비율이 1.2%였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차량은 구입 후 거의 대부분을 다 그 완속 충전만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연식도 오래되었고 주행거리도 긴 1호차를 보시게 되면은 33,757kW를 충전하였고 완속 충전이 16,000kW, 급속 충전이 17,700kW 정도로 완속 충전이 47.6%, 급속 충전이 52.4%인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호 차량을 보시겠습니다. 3호 차량은 연식은 2019년식이지만 그 주행거리는 2만 킬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동안 총 6,251kW를 충전을 하였고 완속 충전은 389kW 그리고 급속 충전은 5,862kW로 완속 충전은 총 6.2% 그리고 급속 충전은 93.8%로 급속 충전의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23년식 실제 구매는 24년에 차량이 등록된 4호차, 5호 차량을 보시겠습니다. 4호 차량은 97% 그리고 5호 차량은 95%의 배터리 건강 상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4호 차량은 11,011kW, 급속 충전 비율은 127kW, 1.2%의 비율, 완속은 98.8%. 이제 5호 차량을 보시면 1만 킬로를 탔습니다. 그리고 충전은 2182kW, 쾌속 충전, 급속 충전 비율이 76%, 완속 충전 비율은 23.4%, 그리고 총량으로 비교해 보시면 급속 충전이 1672kW, 완속이 510kW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 테스터기를 통해서 이 배터리의 전체 가용 용량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호차는 58.5, 5호차는 54. 테슬라 차량을 충전하는 현재 이 계기판에서도 확인이 되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4호차는 58kW, 5호차는 54kW가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터리의 현재 상태가 실제 주행거리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앞전에 보셨던 그 4kW의 충전 용량의 차이에 따라 실제로 24km의 총 주행거리가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 가지 요소별로 결론을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소인 주행거리입니다. 연식이 같고 주행거리가 6만 km 이하였던 4번 차량과 5번 차량의 경우에 그 6만 km 5에서 6만 km 정도의 그 주행거리의 차이는 배터리의 성능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만 km에 육박하는 1번, 2번 차량을 연식이 같은 3번 차량과 비교하였을 경우에는 배터리의 성능 저하에 거의 50% 정도의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로 미루어보아 최소 그 주행거리가 총 주행거리가 6만 km 이상을 넘어가게 되었을 경우에는 이제 배터리 성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차량 연식의 경우 차량 구매 시부터 일정 비율로 꾸준히 차량 배터리의 성능이 저하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차량 충전의 유형, 급속이냐 완속이냐의 이러한 충전 방식의 선택이 차량 배터리의 성능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